안녕하세요. 퀴즈 심사입니다. 오늘은 교재 112페이지 기후변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 중단원일 겁니다. 대단원 3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주로 다룰 얘기가 뭐다? 온실효과. 온실효과가 과하게 일어나는 지구온난화, 그와 아울러 사막화, 황사,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까지. 자, 오늘 수업한 내용들 3단원에서 가장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엘니뇨, 라니냐 같은 경우는 3문짜리 문제로 많이 기출되다 보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온실효과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온실효과. 온실효과가 뭐예요? 온실효과가 뭐니? 뭐 때문에 일어난다? 온실기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온실효과. 자, 우리 이미 알고 있지, 그지? 1단원부터 눈을 해왔던 얘기고요. 온실기체라면 대표적으로 뭐 있다? 이산화탄소와 아울러 뭐다? 수증기가 대표적인 온실기체. 이 외에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들이 많습니다만은 지구에서는요, 얘 두 개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온실기체라는 놈들이 CO2랑 수증기라는 놈들이 과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라는 얘기인 건데, 자, 만약에 지구에 이렇게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자, 대기가 없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태양으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표면으로 도달하겠지, 그지? 자, 만약에 태양이 어떻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전달되는 게 얼마만큼? 100만큼이라고 치자라면,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복사평행 개념을 다시 그대로 써먹어 보자라면, 우주 입장에서는 얼마? 100을 잃은 꼴이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지표면 입장에서는요, 100을 요렇게 얻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100만큼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더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구 복사를 통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구가 100만큼을 먹었기 때문에 얼마를 잃어요? 그대로 100을 잃어. 그럼 우주 입장에서 얼마를 얻니? 100을 고스란히 얻게 되는 거예요. 요 얘기인 거다, 그지? 자, 이게 뭐다? 지구에 대기가 없는 경우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 요렇게 대기가 있다라고 치자. 대기 중에서도 어떤 기체? 온실기체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잔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온실기체가 없는 경우랑 있는 경우 차이 나는 점, 다시 말해 온실기체가 하는 역할이 뭐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우리 지난 시간 얘기했다시피 태양 복사 에너지 대부분은 뭐다?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 지구 복사 에너지 대부분은 뭡니까? 적외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었었지, 그지? 적외선과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누가 길어? 적외선이 길었어요. 그래서 뭐다? 지구 복사에는 뭐다? 장파 복사. 태양 복사에는 뭐라고 했니? 단파 복사라고 얘기했었지. 자, 근데 온실기체라는 놈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주 성분이 되는 단파 복사 같은 경우는 흡수를 하지 않는데, 단파 복사는 흡수를 하지 않고요. 반면 어떻게 되더라? 지구 복사에는 대부분 장파 복사 같은 경우는요, 흡수를 어떻게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야. 그렇대. 온실기체라는 놈이요. 또 아울러 이러한 온실기체가 단파 복사는 흡수하지 않더라도 장파 복사를 흡수했다라면, 우리 앞서 지난 시간 얘기했던 대로 복사평형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대기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대기가 에너지를 방출하되 어떻게 나타난다? 우주로 방출하는 양과 또 어떻게 되냐? 지표면으로 방출하는 양이 항상 어떻게 나타난대요? 똑같게 나타난다는 거야. 뭐가? 온실기체가. 자, 그래서 실제 지구의 대기는 온실기체만 있지는 않지, 그지? 여러 종류의 기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 온실기체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뭐만요? 온실기체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면, 보세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얼마? 100만큼이 이렇게 지구로 도달하되, 여기 나와 있는 온실기체는요, 단파 복사인 태양 복사 흡수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투과시키는 꼴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 대기가 먹은 게 없어. 지표가 어떠냐?
티양 복사 에너지 100만큼을요 고스란히 흡수하는 꼴이 되겠지. 자, 그러면 지구 복사도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지구 복사도요 이렇게 방출할 텐데, 문제는 지구 복사 적외선 장파 복사는 어떻게? 대부분 온실기체가 먹어버린다는 얘기야. 얼마 주고 얼마 먹은지 몰라 일단. 그러면 당연히 이 대기 입장에서도요 지구 복사를 먹은 만큼 뭐 해야 되겠니? 방출할 텐데, 이렇게 우주로 방출하는 양과 이렇게 지표면으로 방출하는 양이 어떻게 나타난대요? 똑같게 나타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앞서 우리 얘기했던 대로 복사평형, 지구에 대기가 있을 때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주라는 놈 입장에서는 100을 잃었어요. 대신 얼마를 먹어야 되겠니? 고스란히 100을 흡수해야만 우주의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봐봐. 대기가 우주에게 100을 줄 수밖에 없을 테고요. 얘랑 얘가 값이 똑같을 텐 거니까 어떻더라? 지표면도요 대기의 재복사를 통해 100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토탈 대기는 얼마 잃었니? 200만큼을 잃었어요. 그딴 얘기는 지표 입장에서는요 티양 복사 100을 받고 대기의 재복사를 통해 100을 받았으니까 총 200을 먹은 거야. 그럼 당연히 지구 복사도 얼마를 방출해야 되니? 200을 방출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 200 방출한 만큼이 고스란히 온실기체가 흡수하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 한번 해볼게. 우주 입장에서 뭐냐? 복사평형. 대기 입장에서도요 복사평형. 지표면 입장에서도 뭐 일어났냐? 복사평형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잘 볼게요. 복사평형이 일어나나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면, 여기 대기가 있는 온실기체가 있을 때 각각의 권역에 복사평형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대기가 없을 때는 복사평형이 일어나 안 일어나? 대기가 있어야 일어나는 건데 없으면 안 일어나니?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대로 100을 먹고요. 그대로 100을 방출했어요. 우주 입장에서도요 100을 줬다가 100을 그대로 받은 꼴이지, 그지? 대기가 있건 없건 복사평형은 일어난다는 얘기야. 복사평형이 일어난다고. 근데 지금 얘기 아닌 온실효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다? 대기가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 얘는 따뜻하고 얘는 덜 따뜻한 얘기잖아, 그지? 확인 한번 해보자. 실제 지표면의 기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게 뭔 개념이니?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게 티양 복사를 받아가지고 지표면이 달궈져. 데워진 다음에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뭐다?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상관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티양 복사를 받은 만큼 방출하는 거였었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대기가 있을 때에는 뭐냐? 총 지표가 먹은 게 얼마요? 티양 복사 100에다가요 지금 여기 나온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대기의 재복사 과정이 일어나가지고요 다시 100을 주기 때문에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지표는 물론 200을 방출합니다만은 먹은 것도 얼마예요? 200만큼을 먹었다는 얘기야. 그냥 반면 얘 같은 건 어떠냐? 100만큼을 먹고 100을 방출한다는 얘기야. 차이를 알겠니? 그렇다면 물론 복사평형이 일어나겠지만 대기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지표가 먹은 총 에너지가 누가 더 큰 거니? 얘가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실제 뭐 지구 같은 경우 연평균 기온이요 약 15도씨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지구에 대기가 없어 온실효과가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니? 실제 예상하는 기온이요 영하 18도씨까지 내려간대. 그래서 온실효과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거라고. 이러한 온실효과가 과하게 일어난 문제가 되는 지구온난화가 문제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대기가 없다 있다. 어떤 대기? 온실기체. 정리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대기가 있냐 없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 얘기인 거야. 바로 뭐 때문이다요? 대기에 의한 재복사 과정이 얘는 일어나는데 얘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실제 어떻습니까? 대기에 의해 재복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에 따라 가지고 뭐가 결정돼? 그래요, 지표면의 기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온실효과에 관한 얘기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핵심은 뭔 얘기다? 온실기체에 의한
대기의 재복사로 인해 지표면의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기가 있건 없건 복사 평형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라는 것까지. 정리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 거냐라는 건데, 지구온난화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 요런 얘기. 자, 교재 112페이지 왼쪽에 보시면요, 조그만 그래프가 나와 있지, 그지? 어떤 그래프가 나와 있니? 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시간이래. 연도. 횟수가 지나갈수록 CO2 농도라던가 기온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CO2 농도 그래프가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대. 이게 CO2 농도 그래프. 자, 그러고 봤더니 기온 편차. 기온을 봤더니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지. 그죠? 자, 결론은 이 얘기야. 결론은 요 그래프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구온난화 파트에서는요, 수능 문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결론은 뭔 얘기냐? 그래, CO2 농도가 클수록 뭐가요? 기온의 편차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얘기야. 아주 더 쉽게, CO2 농도가 많아요? 그래, 그럼 뭐 일어나? 온실효과가 더 잘 일어나겠지. 그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대기의 재복사가 더 잘 일어남으로 인해 지표면의 흡수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지표면의 기온이 올라가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어렵지 않지요? 요 얘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보자라면 어떤 얘기까지 나올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CO2 농도 그래프, 요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를요, 어떻게? 이렇게 확대를 해봤대. 그랬더니 매끈한 그래프인지 알았는데요, 자세히 봤더니 어떻게 나타나더라? 이러한 꼴의 경향성이 나타나더래.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꼴이긴 합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어떻게 되니? 늘어났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더래. 또 게다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를 봤더니 요 기간이 얼마? 1년이라는 기간밖에 안 된다는 거야. 1년 동안에 CO2 농도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줄기도 해요? 왜? 결국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기 CO2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CO2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라 왜 이렇게 CO2 농도가 점점 늘어났니? 뭐 때문에? 바로 인간들의 활동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요? CO2 농도가 늘어나 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1년 중에 CO2 농도가 커요, 작아요? 라는 얘기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냐? 요때는요,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았고요, 요때는 적었다가 다시 많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화석연료 사용량을 한번 따져보자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름과 겨울 중에 화석연료 사용량이 누가 많겠니? 누가 많을까? 당연히 겨울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 왜? 추우니까 따뜻해야 되나, 그지? 남방경 연료 연소에 의해서 어떻더라? 겨울철이 더 많아요. 그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얘가 뭐에 해당하겠구나? 겨울이겠구나. 얘는요, 여름이겠구나 라고까지 가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료 해석에 관한 문제. 자, 심지어는 있잖아, 평가원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물었었냐면 이렇게도 문제 물은 적이 있대. 뭐라고요? 몇 월, 얘가 뭐다요? CO2 농도래. CO2 농도인데 그래프가요, 이러한 꼴로 나타나더래. 근데 봤더니 이때 CO2 농도가 제일 큰 이때가 언제더라? 7월 달이더래. 응? 7월이 언제요? 여름. 여름에 화석연료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 게 말이 돼요? 분명 여름보다 겨울에 어떻게?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말 되니 안 되니? 말 될 수 있단 말이야. 왜? 바로 7월 달이 뭐다? 기온이 낮은 겨울이 되는 지역. 어딥니까? 바로 이게 바로 어디겠구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같은 남반구라면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실제 CO2 농도, 월별 CO2 농도가 주어진 다음에 얘가 북반구니 남반구니 라고 문제가 나온 적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7월에 CO2 농도가 많다는 얘기는 7월이 뭐다? 겨울. 7월 달이 겨울이어요? 남반구라는 것까지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 앞서 온실기체, 온실효과, 온실기체 성질, 그 다음에 또 온실기체의 CO2 농도에 따른
기온 편차, 게다가 CO2 농도 해석하는 자료 해석 얘기까지. 됐습니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어서 하는 얘기가 앞서 이제 분명 얘기했던 게 뭐다요? 온실효과라는 건 분명 좋아요, 나빠요?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었어. 오히려 좋은 거였단 말이야. 생성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끔 도와준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온실효과가 어떻게 돼? 과하게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온실효과가 과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연평균 기온이 상승해요. 그래서 뭐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면 뭐 근본적으로요. 왜 온실효과가 증가하니? 뭐 때문에? 온실기체가 증가해. 대표적으로요. CO2 대기 중 CO2 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정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문제가 뭐요? 라는 얘기가 될 텐데 문제가 뭐였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요? 그래. 연평균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한다는 게 문제지. 연평균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럼 따뜻하고 좋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이래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연평균 기온이 상승해 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 텐 거니까 온도가 올라가. 점점 더워져. 그럼 우리 뭐 떠올라야 되겠냐? 첫 번째 뭐에 관한 얘기? 요렇게 빙하가 어떻게 됩니까? 녹아들어. 빙하가 녹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해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빙. 얼음빙 풀어질 해. 해빙이 잘 일어나게 될 거야. 해빙이 일어날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극지방에 있는 빙하의 면적이 어떻게 되겠다? 줄어들게 되겠네. 자, 1차적으로는요. 요렇게 연평균 기온 상승에 의해 뭐가 일어난다고요? 해빙에 의해 빙하 면적이 줄어들게 되겠다. 자, 빙하 면적하면 우리 떠올라야 될 게 뭐냐? 우리 앞서 지구 기후 변화 요인, 내적 요인한테 얘기했었지, 그지? 뭐다? 지표의 반사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표의 반사율.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지표면 반사율이 커져요, 작아져요? 얼음은 반딱반딱 빛난다고 했었죠? 그러면 반사율이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낮아지게 될 거예요. 빙하 면적 감소에 의해 지표 반사율이 줄어들게 된다고. 자, 그러면 지표 반사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뜨거운 태양 복사를 흡수하지 않고 튕겨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표면 에너지 많이 먹어, 안 먹어? 반사율이 줄어들게 되면 튕겨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 하면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서 문제가 됐던 게 빙하가 녹는 거잖아, 그지? 근데 빙하가 녹을수록요 지표면의 온도는 뭐? 더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 결국은 뭐다요?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면 이 결과가 다시 뭐다? 원인을 강화시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빙하 면적 감소. 자, 또 아울러 빙하가 녹았대. 빙하가 녹으면 어디로 가겠냐? 물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디로 가요? 바다로 흘러가겠네. 바다로 흘러간 결과 어떻게 돼? 바닷물의 양이 늘어납니다. 어떻게요? 해수면 상승을 야기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바닷물의 높이 높아진다는 얘기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요? 저지대.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바닷물에 잠겨 육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빙하 면적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어떻더라?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 바닷물의 온도도 어떻게 되겠냐?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해수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 자, 그러면 바닷물의 양이 증가한다라면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고체에 비해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진 부피가 좀 더 늘어나는 정도가 커지겠지, 그지? 그 결과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다? 해수의 뭐요? 열팽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 팽창한다 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당연히 바닷물의 부피가 늘어날 테니까 어떤 현상? 그래 해수면 상승을 이야기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 저지대 침수가 일어나는데 일조하게 되겠다. 됐습니까? 다음 해수의 열팽창. 자,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얘기가 뭔 얘기냐?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지구과학 전과정에 나오는 얘기가 뭐다? 바닷물의 기체 용해도가 증가 감소. 기체 용해도 뭐 떠올리라 그랬냐? 시원한 콜라, 따뜻한 콜라. 톡 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이산화탄소 용해. 그러면 해수의 온도가 올라간다라면요,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겠지. 그딴 얘기는 뭔 얘기냐? CO2라는 기체가, 온실기체가 바닷물에 잘 녹아있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되겠네. 기체의 용해도 감소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바닷물에 녹아있던 CO2가 빠져나가 대기 중에 CO2량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애초에 온난화가 왜 일어났니? CO2가 증가했기 때문에. 왜?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서요. 얘 때문에 높아진 건데 그 결과 또 높아지게 된 거야. 마찬가지 뭐다? 악순환의 반복.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연평균 기온 상승, 해수의 온도 증가랑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 수온이 올라가고요, 기온도 올라가. 그 결과 어떤 현상? 바닷물의 증발도 어떻게 되겠니? 많아지게 될 거예요. 해수의 증발이 늘어난다고. 해수의 증발. 자, 그러면 바닷물이 증발한데 바닷물 증발하면 뭐 떠올라야 되니? 수증기, 자멸. 열대 이상에서 많은 양의 바닷물이 증발하면서요, 해수면 부근의 열을 흡수하여 올라가게 되겠지, 그지? 이걸 에너지원으로 뭐 만들어졌니? 열대적이야. 기억납니까? 열대적이야. 열대적이 발달한 게 뭡니까? 태풍. 그래. 따라서 해수의 증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더라? 태풍의 발생 증가하게 되겠다. 태풍의 발생 빈도와 태풍의 세력도 보다 어떻게 되겠니? 강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또 아울러 우리 모두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우리 물 순환했었지, 그지? 물이 순환함에 있어 각각의 권역에 물의 총량은 어떻다? 지구 전체는 일정하고요. 각각의 권역은 물수지가 무슨 상태? 평형 상태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처럼 해수량의 증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권 입장에서 물을 많이 공급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물수지 평형이 일어나려면 먹은 만큼 뭐 해야 돼?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형태로? 강수라는 형태로. 그래. 그만큼 해수의 증발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지구 전체적으로요, 강수량이 어떻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강수량 증가. 자, 그러면 강수량이 증가하면 좋아, 나빠? 좋아, 나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물 부족 우려지역, 그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자원, 물은 어디서 나니? 강수를 통해 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미리 결론 짓자라면요, 지구온난화는요, 어떠한 결과라 하더라도 인간에게 이로운 게 1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나와봐. 연평균 기온 상승해서요, 빙하가 녹았더니 또 기온이 상승하는 결과 악순환, 맞지? 또 이 같은 경우도 저지시면 됐고요. 얘도 마찬가지. 기온이 올라가 용해도 감소에 CO2 증가했지요. 왜 기온 올라갔냐? CO2 농도가 많아서. 그랬더니 더 늘어나 버리게 됐다는 얘기라고. 악순환. 안 좋은 거지, 그지? 마찬가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인간에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란 얘기지, 그지? 왜? 자, 단순하게 강수량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린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 강수량은요, 요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뭐다? 지구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우리는 위도별 뭐다? 저압대랑 고압대가 구분이 됐었지. 자, 그러면
고압대라고 불려지는 지역과 저압대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위도별 고압대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니? 고압대. 페렐 순환에 의한 위도 30도 구역. 위도 30도 구역과 또 어디니? 극지방, 지표면 직접 냉각에 의한 하강기류 발달. 위도 90도 지역이 뭐다? 고압대.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 30도에서 뭐 만들어졌니? 온난고기압. 위도 90도 극지방에서요? 한랭고기압. 온난고기압, 키 큰 고기압. 90도요? 한랭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기억납니까? 저압대는 어디에 해당하냐? 태양복사의 도달량이 많아가지고요. 직접 가열에 의해 상승기류 발달, 적도 부근. 여기서 뭐 만들어졌냐? 열대저기압. 발달하면 태풍. 게다가 위도 60도 부근, 얘도 뭐냐? 페렐순환에 뭐다요? 상승기류 발달. 온대저기압 발달하는 한대전선대. 기억납니까? 잠깐 복습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보세요. 고압대는 원래 비가 많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비가 잘 안 왔단 말이야. 그 결과 얘는요, 잘 봐요. 고압대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았는데 죽어라! 하고 더 안 내려버린다는 얘기야. 쌤! 강수량 늘어난다. 맞아. 근데 왜 안 내려요? 기다려봐. 저압대 같은 경우는 원래 고압대보다 비가 많이 내리던 지역이잖아, 그지? 근데요,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일어났을 때 해수 증발량이 늘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강수량이요, 원래 많이 내리던 지역인데요, 죽어라! 하고 더 많이 내려버린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봐. 고압대는 비가 더 안 내려버리고요. 저압대는 더 많이 내려버리는 건데, 보세요. 얘가 줄어든 양보다요, 얘가 늘어난 양이 월등히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수량이 어떻게 된 거니? 늘어난 게 맞나요? 자,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라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라면 지구 전체 강수량이 늘어나는 꼴이긴 합니다만은 위도별 고압대와 저압대에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는 얘기. 원래 비 안 오는 곳이 더 안 와버려. 뭐다요? 가물어 버린다는 얘기야. 반면 원래 비가 잘 오던 지역인데 죽어라! 하고 더 많이 내려버려. 뭐니? 홍수가 날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뭐라고요? 강수의 지역적 편중성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더 증가해버립니다. 라는 표현가 있습니다. 자, 요런 얘기들은 비싼 얘기예요. 다른 데서 잘 듣지 못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결론은 뭔 얘기입니까? 결국 지구온난화는 뭐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로운 부분이요? 1도 없어요. 전부 다 나쁜 부분밖에 없어. 게다가 보통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라면 이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 그랬니? 특히나 생물학에서 우리 많이 다루잖아. 피드백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일반적인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피드백 같은 경우 뭐냐?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라면 이 결과가 당연히 다시 원인이 어떻게 돼? 약해지는 음성 피드백이 대부분이었잖아, 그지? 그치만 지금 여기 나오는 지구온난화, 인과관계, 피드백 같은 경우는 뭐다? 원인에 의해 결과가 나타나면 누구? 얘던 얘가 나타나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원인을 더 강화시켜버리는 뭐다? 양성 피드백에 해당한다는 얘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뭐 해야 돼요? 결론은 온실효과가 과하게 일어나는 놈의 주범, 이산화탄소 농도를요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정리한 게 교재, 캐팅 교재 112페이지, 113페이지 정리한 거고요. 자, 우린 이어서 113페이지 기출문제 2문제. 도전! 자, 캐팅 교재 113페이지 나와 있는 기출문제.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니? 그래, 이산화탄소 양이요 현재 2배가 되었을 때 기온변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온실효과가 잘 일어나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텐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느 지역에서도요 온도 변화가 음의 값인 곳이 없지. 전부 다 양의 값, 기온이 올라갔다는 얘기겠고요. 자, 이거 첫 번째 나온 얘기는 어디까지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북반구 중위도 어디 얘기하냐? 여기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 지역을 얘기한다라면 적도는 어딥니까?
여기 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온 변화가 누가 크니? 중위도가 큽니다. 끝! 두 번째. 자,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수권에서 육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곧 뭐 묻는 거랬냐? 뭐 묻는 거랬어요? 빙하의 양을 얘기한다 그랬었지. 왜? 지권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게 빙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면 빙하는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될 텐 거니까 감소할 거예요. 세 번째, 북극해 주변의 지표 반사율도 마찬가지. 빙하 면적 감소에 의해 반사율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뭔 얘기가 나옵니까? 대기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뭐다? 복사에너지가 하는 얘기인데 지표면의 평균 온도. 당연히 얘는 어떻게? 대기가 없었어요? 대기의 재복사.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대기에 의한 재복사 과정이 아니 일어나요? 일어나요? 따라서 기온은 나가 높을 수밖에 없겠네. 또 게다가 지금 여기서는 뭐다? 복사 평행에 관한 문제도 짬뽕 낸 거지, 그지? 자, 나에서 A 값은 자, 좀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 뭐다? 지구의 반사율 알베도가 얼마? 30 정도. 그 다음에 지구에서 복사를 방출하는 건데 여기 4라는 숫자를 좀 기억할게요. 얘가 뭐였니? 지표면에서요? 어떻게? 대기의 창을 통해 우주로 빠져나간 양이 얼마? 4만큼. 게다가 여기 나온 요 88이라는 숫자 좀 기억을 해둘게요. 그 다음에 지표 복사에 의해 먹는 얘가 얼마만큼이다? 100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자고. 됐어요? 자, 숫자를 연립해서 풀리긴 할 텐데 잘 봐봐. 자, 여기서 일단 A 값이 얼마니? 라는 얘기가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지표 입장에서 지표면 입장에서는 총 흡수한 게 얼마니? 45 더하기 88이 되겠고요. 복사평행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총 방출하는 건 얼마니? 여기 나와 있는 29에다가요. 여기 있는 A에다가 4에 요 세 개 더한 게 뭐니? 총 방출한 양이잖아. 그러면 복사평행이 일어나기 위해서요? 얘랑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당연히 연립해주는 A가 얼마 나오겠냐? 그대로 100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자, 그치만 뭐다?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다? 대기 창을 통해 4, 지표가 대기에게 주는 게 100, 대기 재복사가 지표를 일어나는 게 88. 이 정도 숫자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한결 손쉽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일 겁니다. 됐나요? 세 번째, 나에서 지구 반사율이 증가하면, 반사율 증가하면 지구에서 방출할 지구 복사는 증가하니 감소하니? 지구 반사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곧 뭔 말이냐? 반사율 증가, 그 얘기는 지구가 흡수하는 양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덜 흡수할 텐 거니까 방출하는 것도 어떻게 되겠다? 감소할 수밖에 없겠네요. X가 되겠네. 왜? 복사 평행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다음, 가에서는 복사 평행이 이러지 않니? 대기가 있건 없건 복사 평형은 일어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X. 이루어진다고요. 단 대기에 의한 재복사가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차이뿐입니다. 됐나요?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는 교재 114페이지 지구 환경 변화 뭔 얘기를 할 거냐? 오존층 파괴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존층 파괴. 자, 오존층 파괴. 자, 얘도 오존층에 관한 얘기도요. 앞서 1단원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인 건데 오존층이 파괴된데 바로 오존층이 어디 있니? 성층권에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익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오존층을 파괴한 게 누구니? 오존층 파괴의 주범은 누굽니까? 바로 누구? 프레온가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프레온가스. 자, 프레온가스라는 건요, 자연상에 존재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필요에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이 된다고. 굉장히 안정하다고 만들어낸 물질이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프레온가스가요, 어떻더라? 굉장히 안정하다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건데 문제는 어디까지 올라가? 중요한 게요, 성층권까지 올라갔더니
성층권까지 올라가 봤더니 뭡니까? 굉장히 자외선이 강하더란 얘기야. 강한 자외선을 받게 되어 그렇게 안정하다고 만들어 놓은 프레온가스가요, 광분해가 돼버려. 자외선 받아 분해가 돼버려. 그 결과 뭐 만들어집니까? 염소 원자가 툭 튀어나오더란 얘기야. 바로 이 오존층 파괴의 주범은 누구? 염소 원자에 의해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레온가스. 자, 여기 나오는 프레온가스라는 놈은 주로 어디에 쓰였냐? 냉장고의 냉매. 자, 기본적으로 냉장고라는 게 원리가 뭐였냐? 액체가 기체, 기체가 액체, 상태 변화함에 따라서 열을 흡수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 근데 그 액체, 기체, 상태 변화하는 물질을 뭘로 썼다는 거야? 프레온가스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프레온가스가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걸 알아낸 이후에 사용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냉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프레온가스 사용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오존층 파괴를 걱정하니? 라는 거거든. 자, 지금 프레온가스 아까 전에 했던 냉장고 냉매 또 아울러 반응성이 굉장히 작게 만들어진 거랬지. 반응을 잘 안 해, 안정해. 따라서 어떻게 인체에 무해하다고 느꼈거든. 그래서 어디 사용했니? 헤어스프레이 이런 데 사용했다고. 그랬대요. 자, 근데 지금은 프레온가스 사용하지 않는데도요, 뭐냐? 여전히 오존층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왜?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프레온가스가 어디까지 가서요?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자외선 받아 분해됐다, 그치? 그러면 프레온가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프레온가스의 밀도는 공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그럼 밀도가 당연히 작은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밀도가 큰 기체야. 프레온가스 어떻게 쓰냐면요, CFCS 이렇게 쓰거든. 탄소, 염소, 플로린 같은 여러 가지 원자들이요, 뭉쳐있는 화합물 형태라고. 기본적으로 분자량 자체가요, 질소산소보다 훨씬 더 큰 놈이라고. 요거 좀 조심합시다. 근데 밀도가 큰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 잘 안 올라가. 잘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강한 상승기를 맞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예전에 우리가 마구 사용했던 프레온가스가 지표면에 깔려있던 게 지금도 하나둘 올라가가지고요,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프레온가스는 뭐다? 공기보다 절대 가벼운 기체가 아니고요. 프레온가스 우리가 사용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굉장히 안정한 기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정하다 성질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만든 건데, 문제는 뭐다? 그래, 자외선이라는 놈에 버티지 못하고 분해가 돼버렸다는 얘기. 자, 그러면 우린 이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오존층 파괴 과정이 염소 원자 어떻게 통해 일어나느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잘 봐봐. 이렇게 염소 원자가 엄청 개구진 놈이야, 얘는. 기본적으로 얘는 뭡니까? 17조 원소, 할로젠 원소, 반응성이 큰 물질이지, 그지? 그래서 그냥 지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고요, 가만히 잘 지내는 누구? 오존 분자를 툭 하고 치고 지나가. 어떻게 해요? 야! 왜? 산소 내라! 에잉? 얘 원자가 산소 원자 하나 잃어버려서 뭘로 바뀌어? 분자로 바뀌어. 그럼 여기 나온 염소 원자가 뭘로 바뀝니까? 산소 원자를 떼왔네? 그래, 산소 원자를 삥 뜯어온 꼴이라고. 근데 그럼 얘가 이렇게 산소 원자 떼온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개구지덕에 있었지, 그지? 지가 받고 나니까 막상 쓸데가 없거든. 쓸데가 없어요? 에이, 필요 없다, 이거 너 나가져라. 또 가만히 놀고 있는 오존 분자를요, 툭 치고 지나가. 그럼 봐봐, 여기 나와 있는 Cl로가 얘한테 산소 원자를 줘버려. 그럼 얘는 뭐 되냐? 산소 원자 몇 개? 4개. O4가 되나요? 아니. O2가 2개 만들어져 버린다고. 염소 원자가 가만히 있는 오존 분자를 툭 치고 가서요, 산소 분자로 쪼개버리고, 멀쩡하던 오존 분자를 툭 치고 가서요, 산소 분자로 변화시켜 버린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걸 통해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는 거냐? 그래. 이렇게도 문제가 묻기도 한데, 뭐라고 물었냐면, 평가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염소 원자 한 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존 분자 몇 개를 파괴하니? 이렇게 물은 적도 있어.
물론 요 반응식만 주어진 게 아니라 쭈르르르르륵 서술된 게 있긴 했습니다만은 자, 딱 보세요. 염소 원자 하나가요. 누구 하나? 얘 하나 깼지. 또 얘 하나도 깼잖아. 그럼 몇 개 깼냐? 2개를 파괴합니다. 라고 생각하라고 틀린 보기로 잘 나온대. 왜? 실제 이러한 반응이 염소 원자 하나당 약 10만 번가량 반복된대. 10만 번가량 반복된다는 거야. 그러면 최소 어떻더라? 염소 원자계가요? 오존 분자 2개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최소 얼마? 10의 5승계 이상을 파괴하게 된다는 얘기겠지.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아울러 여기 나오는 염소 원자는 이렇게 오존이 파괴되는 반응에 있어 무슨 역할을 했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뭔 역할을 했어요? 반응 일어나기 전과 반응 일어난 다음에 얼랄라 똑같이 염소 원자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다? 염소 원자가요 이러한 오존 파괴 반응에 있어 촉매 역할을 한 거예요 라고까지 표현을 한대. 됐습니까? 자, 오존층 파괴 반응에 있어 중요한 건 뭐다? 염소는요 촉매작용했다. 촉매라는 게 뭔지 알잖아, 그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화학반이 더 잘 일어나게 하는 정촉매 역할을 했다는 얘기까지.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런 반응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어디서 일어났니? 성층권에서 일어난 거야. 성층권에서 일어났다고. 자, 그럼 잘 봐봐. 성층권에서요 이렇게 오존이 뭐다? 파괴가 되었다라면 문제가 뭐가 될까? 일단은 뭐 되겠다? 오존이 하는 역할이 뭐였니? 그래,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였는데 오존층이 파괴될수록 자외선 흡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우리 이미 알고 있다시피 지표면의 자외선을 보다 많이 도달해요 라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전에 성층권만 먼저 한번 보자라면 요렇게 성층권만 먼저 보자라면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한 게 뭐였었냐? 굉장히 에너지가 큰 빛이었단 말이야.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한 기체에서 쪼개버렸단 얘기지, 그지? 에너지가 큰 빛을 덜 먹어버렸어.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그래요, 성층권의 기온이 올라가 날아가 내려가 낮아지겠구나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성층권에서요 오존이 파괴된다라면 강한 에너지인 자외선을 덜 흡수하기 때문에요 기온이 낮아진다고. 됐습니까? 또 아울러 자, 지금 요 얘기는 뭐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다른 인강에서 듣지 못하는 얘기가 될 텐데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해보자. 뭔 얘기? 자외선 흡수량이 줄어든다라면 이렇게도 물을 수 있겠다고요. 뭐다요? 지구의 기권의 층상구조가 보다 단순해질까요? 복잡해질까요? 라고까지 물을 수 있겠다고. 엥? 오존층 파괴랑 기권 층상구조랑 뭔 상관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1단원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지. 기권의 층상구조, 높이에 따른 뭐다요? 온도를 따져보자라면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들 같은 경우는 기권의 층상구조 어떻게 나타났냐? 전반적으로요 이러한 꼴로 나타났단 말이야.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뭐였었냐? 왜 여기 아래가 높고요 위가 낮았니? 뭐 때문에? 지표 복사 때문에. 반면 위쪽 같은 게 어땠었냐? 왜 위가 온도가 아래가 낮았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기억납니까? 이게 일반적인 행성들의 뭐다? 기권의 층상구조. 몇 개의 층? 2개 층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치만 우리나라는 어땠냐? 우리나라는 지구는 어땠습니까? 지구는요 이렇게 낮아지다가 뭐야? 이렇게 나타났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까지. 몇 개의 층? 4개의 층. 다른 행성들보다요 기권의 층상구조가 뭐다? 보다 복잡했었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뭐 때문에? 바로 뭐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서 뭐 했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라고. 그럼 이렇게 성층권에서 자외선 흡수가 줄어든다라면 어떻게 되겠냐? 기권의 층상구조가요 현재보다 어떻게 되겠다? 단순해지겠구나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는 얘기.
기권 증상구조 형성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만 대답할 수 있는 굉장히 심화된 보기가 되지 않겠니? 라는 게 캡틴 생각. 이해는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성층권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대륙권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대륙권에서 뭐다요? 오존층이 파괴가 됐다라고 하지. 파괴가 됐다라고 했을 때 자외선 흡수가 줄어들어. 그 얘기는 다시 말한다는 얘기는 어디예요? 대륙권에서는요, 자외선 도달량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였었지. 그래. 그럼 1차적으로 자외선 도달량이 늘어나면 우리 열심히 여학생들 바르고 다니는 뭐다? 선크림, UV 차단 크림. 그지? 얘 같은 경우에 바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래, 피부에 해롭기 때문에. 피부암, 아울러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겠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이 일어난 엽록체란 소기관 안에 엽록소란 색소가 있죠. 이 엽록소를 뭐하니? 파괴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고. 이래서 자외선이 유해하다는 얘기.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오존층 형성전에는 모든 생물이 어디에? 바다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자, 또 아울러 이런 얘기도 더 중요한 얘기였었죠. 뭐에 관한 얘기? 자외선 도달량이 늘어났을 때 우리 대륙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야. 뭐가 중요하냐? 라는 얘기인데 자외선, 그래 한번 봐보자. 뭐 나왔었냐? NO2가 뭐 받으면요? 그래 자외선을 받게 된다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NO와 아울러 O로 광분해 반응이 일어났었지. 그 결과 이때 만들어진 산소 원자가요, 누구랑 붙어 먹니? O2랑 붙어 먹은 결과, 와 대박! O3가 만들었다니. 기억납니까? 다시 한번. 자외선 도달량이 늘어나. 그럼 뭐다요? 여기와 같은 뭐요? 광화학 반응이 보다 잘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뭔 얘기입니까? 최종적으로는요, 대박! 대륙권에서의 오존량이 어떻게 돼버렸다? 오히려 늘어나 버렸다는 얘기야. 오존량이 늘어난 결과 뭐니?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거였었지. 기억납니까? 사람들의 눈과 코끼를 자극해요. 오존주의보. 또 아울러 이 오존은 뭐다? 여러 가지 물질들, 휘발성 유기화합물 또는 탄화수 등을 결합해서 뭐 만들었니? 스모그까지. 자, 재미난 게 볼게요. 잘 봐. 성층권에서의 오존량이 어떻게 됐냐? 성층권에서 오존이 줄어드는 현상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대륙권에서의 오존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재미난 얘기지. 그러면 성층권에 있던 오존은 뭐냐?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이로운 놈이었겠지만 대륙권에서의 오존은 이러한 피해를 일으키는 뭐다? 아니 좋은 놈이었다. 그 결과 오존층 파괴는 인간에게 이로워요? 나빠요? 나쁜 현상이라는 얘기. 정리가 되겠습니까?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가 대륙권의 오존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까지 정리가 되겠다고요. 됐습니까? 또 오존 얘기가 나왔을 때요. 잘 봐. 누구? 염소 원자가 등장한다라면 어디? 성층권에서의 반응. 또 오존 생성 반응에 있어서 누가? 질소산화물이 등장한다라면 누구니? 대륙권에서의 오존 생성 반응.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114페이지 정리하시고요. 114페이지 아래에 있는 기출문제 변형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14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쭉 나와 있네. 자, 일단 질소산화물 자외선 받아가지고 산화 반응이다, 그지? 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일단 여기 질소산화물이 등장하는 오존 생성 반응, 오존과 관련된 반응인 어디서 일어난다? 대륙권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또 여기도 보게 되면 오존 밀도가 유달리 많은 A가 뭡니까?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되겠다. 그럼 당연히 위반응 어디서요? B 구간, 대륙권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위반응은 언제 일어나? 겁나 중요, 자외선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한낮에 잘 일어나겠고. 자, 오존이라는 놈이요, 오염물질 작용하는 건 당연히 어디?
B. 산화력이 커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대륙권. 자, A 구간 오존 측에서예요. 오존이 뭐 하게 되면 대륙권의 오존이 증가하니 오존층이 감소하게 되면 뭐 하게 돼? 자외선 흡수가 줄어들어 투과량이 많아집니다. 맞지? 그 결과 뭐 한다고요? 광학 반응이 잘 일어나. 이러한 반응이 잘 일어나 가지고요. 오존량이 증가할 거예요.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재 115페이지 뭔 얘기가 나오니? 자, 여기 단원이 뭐더라요? 지구 환경 변화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뭔 얘기가 나오냐? 일단 사막화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막화에 관한 얘기 앞서 황사 얘기도 마찬가지. 앞서 단원에서 이미 살짝 맛을 보긴 했었습니다. 그지? 이미 정리했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환경 변화에 나오는 거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막화라는 게 뭡니까? 뭔지는 알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러한 사막화가 촉진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안 오는 지역?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 되겠지. 비가 많이 안 와요? 고압대, 저압대? 바로 뭐다요? 고압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막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고압대라 하면 어디가 되겠냐? 아까 정리했었잖아. 대기대순환의 고압대 어디? 위도 30도. 또 아울러 어디? 극지방. 극지방의 사막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주로 어디더라? 위도 30도 부근 중위도 지역에서요. 어떻더라? 사막화가 촉진될 거예요. 라는 얘기까지. 됐습니까? 자, 또 앞서 우리는 지구 내적 기후변화 요인에서 다뤘습니다. 사막화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 지표의 반사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 이게서 지그지? 햇볕 쨍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치? 반사율이 증가합니다. 반사율이 증가한다는 얘기 뭔 얘기냐? 태양 복사에는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튕겨낸다는 얘기일 테니까 어떻게 되니? 지표면의 기온이 더 낮아지게 되겠네. 낮아지면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이 발달할 텐 거니까 어떻구나? 얘도 어떻게 되냐? 또 사막화가 촉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네. 됐습니까? 지표 반사율. 또 아울러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해보자. 사막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산림의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산림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면 광합 성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그럼 대기 중 CO2가 어떻게 되니? 덜 줄어들므로 인해서요? 연평균 기온도 올라가. 근데 여기서는 사막과 직접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요? 산림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식물들이요? 땅속 깊이까지 뿌리를 뻗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지. 식물, 생명체 대부분 성분은 뭡니까? 바로 물이 되겠다. 물. 따라서 나무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곧 이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토양의 물 저장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장량이 어떻게 되겠다? 줄어들게 되겠다. 그럼 결국은 토양이 물을 덜 머금게 됨으로 인해 어떻게 되니? 얘도 마찬가지 사막화를 더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사막에 관한 얘기. 자, 이어서 우리는 뭔 얘기가 나오냐? 사막화 말고 황사에 관한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황사. 자, 얘도 앞서 이미 정리했습니다만 일단은 황사라는 건 바로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중국과 몽골 지역이 있다라면 여기에서요 어디로? 우리나라로 피해를 주는 현상이지. 그죠? 당연히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뭐에 영향을 받니? 편서풍을 타고 옮겨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게다가 뭐일 때? 양쯔강 기단이 발달한대. 양쯔강 기단 뭐니? 봄, 가을에 영향 주는 기단. 발달한다는 얘기 뭔 얘기입니까? 양쯔강 기단이 뭐 될 때요? 고기압일 때. 물론 고기압일 때. 자, 발달한다, 고기압인다라는 건데 이렇게 적어버립시다. 양쯔강 기단이 발달하는 거 언제? 그래요? 봄, 가을이 황사 피해가 커지는 거야.
자, 황사라는 게 뭔지 알잖아, 그지? 우리 익히 생활을 잘 접하고 있는 거니까 먼지, 모래바람, 요딴 것들 얘기하는 건데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어떻더라? 중국이나 몽골이 뭐일 때, 가뭄일 때 어떻더라? 피해가 더 커지게 되겠지. 중국, 몽골의 가뭄이 심해진다라면 우리나라의 황사 피해가요 커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요 얘기는 놓치는 친구들이 많던데 잘 봐봐. 결국 여기 있는 우리나라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지. 그러면 중국, 몽골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땅에 뭐가 있냐? 먼지, 모래바람 등이 땅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중국, 몽골 땅바닥에 있던 먼지, 모래들이 이렇게 날아오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냐? 중국, 몽골에서 뭐 할 때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날아온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요 지표면 아래로 이렇게 깔린다라면 우리나라의 황사 피해가 커지게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황사 피해가 크기 위해서는요 중국과 몽골이 뭐일 때? 저기압이고요. 왜? 상승기류. 우리나라가 뭐일 때? 고기압일 때. 왜? 하강기류. 이때 어떻게 된다? 황사의 피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둡시다. 됐나요? 황사. 안 좋은 건 우리 이렇게 잘 알고 있을 테고요. 자, 근데 또 재미난 거 있잖아. 의외의 효과가 있대. 뭐요? 황사라는 건 뭡니까? 염기성 물질들이 섞여 있대. 대박. 그래서 황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의외로 황사가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요. 어떻더라? 산성비의 피해를 줄여주는 의외의 효과도 있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은 얘기들이 사막화와 황사. 자, 이어서 우리는 115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도전! 자, 115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사막화와 황사에 관한 얘기가 될 텐데요. 사막은 적도부에 발달하니? 아니. 제일 많이 나온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당연히 어디다? 고압대인 충의도 지역. 30도 부근. 아니나 다를까 여기 지역이겠지, 그지? 다음, 사막화 지역이 확장되면 황사가 심해져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중국이나 몽골이 사막화가 심해진다. 또는 가물어진다라면 황사 피해가 심해질 거예요. 라는 얘기 했었지, 그지? 또 아울러 사막화가 진행되면 지표 반사율이 어떻게 돼요? 감소 증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반사율이 증가할 거예요. 그 결과 지표면의 기온이 낮아진다고 얘기했었고요. 사막화 지역인, 그래 이게 핵심인 얘기지, 그죠? 대기대순환의 뭐다? 고압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충의도 지역에서 사막이 잘 만들어집니다. 북반구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남반구까지도요. 정리되겠습니까? 정리 끝! 자, 이어서 우리는 교재 116페이지 엘니뇨와 라니냐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엘니뇨, 라니냐.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지, 그지? 수능 문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파트이며 게다가 3점짜리. 자, 암기보다는요, 여기 단어는 무조건 이해가 병행돼야 되는 단원입니다. 자, 이해를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엘니뇨, 라니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지도랑 좀 친해지도록 합시다. 어떤 얘기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뭐다요?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되겠고요.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호주. 여기 위에 뭐가 있나요? 이렇게 대충 인도네시아. 자, 요렇게가 뭐에 해당하냐? 위도, 영도, 적도에 해당하겠고요. 여기가 어딥니까? 위도 30도.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도랑 좀 친해지자 한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냐? 여기가 어딥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이 되겠고요. 태평양의 동쪽, 그래 여기 나와 있는 남아메리카 쪽이요. 뭐에 해당한다? 동태평양에 해당하겠다. 호주, 인도네시아 쪽이 바로 뭐에 해당하니? 서태평양에 해당하겠다. 됐습니까? 동태평양, 서태평양. 또 아울러 위도, 영도와 30도 사이에서는 지구 대기 대순환. 어떤 바람 불었니?
무역풍이 불었었다. 그지? 이렇게 부는 뭐다? 남동 무역풍에 의해 일정한 대기 대순환 때문에 바닷물의 지속적인 흐름,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뭐였니? 바로 뭐요? 남적도 해류가 되겠다. 자, 남동무역풍에 의해 일정한 바닷물의 흐름, 남적도 해류. 됐습니까? 자, 또 아울러. 여기 나온 남아메리카 중에서요, 여기 부분에 이렇게 있는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 동태평양에 위치한 페루라는 나라. 게다가 여기 흐르는 해류가 페루 해류였지, 그지? 또 아울러, 이쪽에 있는 여기 나라랑 뭔 얘기입니까? 인니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한다, 그지? 인도네시아. 자, 동태평양 페루,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남적도 해류, 남동무역풍까지. 지명과 바다 이름, 대기대순환, 해류까지. 이 정도는 좀 배경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수업 내용이 좀 더 잘 귀에 들어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뭘 한번 해볼 거니? 자, 일단 평상시. 자, 평상시에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남적도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잘 보세요. 무역풍에 의해 해류가 이렇게 흘러. 이렇게 흐르겠지. 이렇게 흐르게 된다고. 그 결과 동태평양에 있는 바닷물이요, 서태평양 쪽으로 쏴 하고 쏠려버리는 꼴이라고.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해수면이요, 이렇게 높이가 차이가 나버린다고.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차이 나버린다는 얘기야. 자, 원래는 어때야 되니? 이렇게 해수면이 나란해야 정상인 건데, 남적도 해류에 의해 동쪽에 있던 바닷물들이요, 서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렸기 때문에 어떻더라? 페루가 있는 동태평양 지역에서는요, 바닷물의 높이가 낮게 나타난다고. 자, 정리 한번 해보자. 기본적으로 이쪽에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해수면이 낮아요. 얘는 해수면 높이가 어떠니? 서태평양이요, 해수면 높이가 높다라는 거. 뭐 때문이라고요? 남적도 해류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또 아울러. 지금 여기 있는 남적도,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서쪽으로 쏠려 바닷물이 부족한 꼴이지. 자연은 이런 불균형을 못 봐. 여기 물이 부족하지. 물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메워주기 위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심해 있던 해수가 솟아올라서 메워준다는 얘기라고. 자,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해수의 용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를 승자, 바닷물이요 쏴 하고 올라온다는 얘기야. 그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잘 봐. 해수의 용승에 의해 당연히 심해 있던 바닷물 같은 경우는 뭐냐? 태양 복사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수온이 낮아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다는 거지, 그지?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옴으로 인해 잘 보세요. 동태평양 해역은 뭐다요? 수온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반면 서태평양 같은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잘 보세요.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서쪽에서요, 어디로? 동쪽으로 해류가 흘러. 남쪽도 해류. 근데 흐르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어디에서? 해수면에서 흐르다 보니까 여기 어디야? 적도 부근이지, 그지? 따라서 많은 양의 뭐가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서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태양 복사를 지속적으로 받은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냐? 올라가겠지. 태양 복사 에너지에요, 충분히 데워진 물들이 어느 쪽? 서태평양으로 이렇게 쏠리게 된다는 얘기라고. 그 결과 동태평양 수온이 낮다라면 서태평양은요, 어떻게 나타나? 수온이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 수온이 낮아요, 높아요?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봅시다. 수온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이 있다고 치면 그 물 위에 있던 공기도 어떻겠냐? 수온의 영향을 받아서요, 기온이 낮아요, 기온이 높아요 되겠지, 그지? 그러면 공기가 데워져 기온이 올라가, 부피 팽창, 밀도 감소, 쏴! 뭐 한다요? 상승기류가 발달하겠네.
그 결과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요, 뭐가 발달해?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는 꼴이고요. 반면 동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서 하강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뭐다? 고기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오, 그러면 볼게. 여기가 뭐다? 저기압. 여기가 고기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기압, 그래요. 상승기류가 이렇게 발달하기 때문에 뭐 만들어져? 공기가 상승하면 와! 구름이 만들어져.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어라! 하고 비가 잘 내리게 되겠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늘상 어떻게 됩니까?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해당하겠다. 반면 여기 나와 있는 고기압이 생성되는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적어요까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게 평상시래, 평상시. 이해됩니까? 자, 요 흐름 과정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셔야지 응용되는 문제들도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아울러 재미난 거 볼게. 지금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용존 산도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상대적으로 영양염류의 양도 어떻다는 얘기니? 많다라는 얘기고, 영양염류가 많다는 얘기는 물고기가 많이 살겠지. 그 결과 어떻다요? 동태평양 지역인 좋은 어장으로 활용돼요. 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페루라는 나라는 전통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어업이야, 업. 어업이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물고기 잡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왜? 수온이 낮기 때문에. 정리됩니까? 이게 뭐라고요? 평상시 상황이 되겠다. 평상시. 뭐 때문에요? 남동무역풍에 의해 남쪽도 해류 때문에 바닷물이 저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쏠려 빠져나갔네. 얘 물이 비어요? 용승 차가워져. 쏠리네. 태양 복사를 받으면서 쏠려 데워진 물이 이쪽으로 쏠렸지. 수온이 높아요. 저기압 강수량이 많다고 가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리가 되겠니? 이제 요 그림 없어도 되겠지. 이제 익숙해졌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지워보고 이번에는 어떤 현상을 얘기 한번 해볼 거냐. 자, 어느 날 두구두구두구두구 봤더니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는 몰라요. 근데 남동무역풍이요? 어떻게 됐다? 남동무역풍이요? 약화돼 버린 거야.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무역풍 약화에 의해 흐르게 되는 남쪽도 해류의 세기도 어떻게 되겠냐?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애초에 남쪽도 해류 때문에 뭐 됐다?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나게 됐는데 얘는 약하게 될 텐거니까 어떻게 됐냐?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평상시에요?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어떻더라? 이렇게 났던 건데 어떻게 돼? 지금은요?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차이가 어떻게 돼버렸다? 줄어들어 버리게 된 거야 라는 거라고. 줄어들어 버렸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게 돼버렸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얘보다는요, 얘가 차이가 덜 나게 되는 거지. 됐냐? 이렇게 차이가 덜 나게 그려야 되겠다. 이해됩니까? 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남쪽도 해류가 약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동태평양, 서태평양 비교 한번 해볼게. 자. 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얘는 그냥 날로 먹는 거야. 봐봐. 얘가 왜 해수면 낮았니? 남쪽도 해류가 강했기 때문이었지. 그러면 싹 가볼까? 덜 가. 그 얘기는요,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가 원래 평상시보다 어떻게 됐냐? 높아졌다고요. 반면 얘는 어떻게 됐냐? 해수면이요,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얘가 해수면이 낮아야 뭐가 잘 일어나?
쏴 하고 일어나는 뭐다요? 용승이 잘 일어날 텐데 잘 일어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자, 해수의 용승이 어떻게 되니?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해수 용승이 줄어들면 원래 왜 얘가 해수원이 낮았냐? 용승이 강하기 때문에 차가운 심해 바닷물이 올라왔기 때문인 건데 잘 올라와 못 올라와? 못 올라와. 그럼 어떻게 되겠냐? 중요한 게요. 얘는 수온이 평상시보다 어떻게 됐다? 높아져 버린 거야. 자, 그럼 잘 봐. 원래 얘는 파란 놈, 차가운 놈이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덜 차갑지요? 미지근하게 돼버렸다는 얘기야. 자, 반면 얘 같은 경우도 봐봐. 서쪽에서 어디로요? 동쪽으로. 바닷물이 쏴고 이동해야 되는데 많이 이동해 못해? 잘 이동 못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태양 복사에 많이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설령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뜨겁게 데워진 바다 여기까지 가 못 가? 못 가겠네. 그러면 얘는 수온이 어떻게 되겠니? 낮아지게 되겠네. 자, 다시 한번. 원래 서태평양은 뜨거운 바닷물이었는데 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미지근하게 변해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적도 부근에 태양 복사에 많이 먹으면 게요? 뜨거운 바닷물이 저기까지 가 못 가? 못 가. 오히려 어떻더라? 남쪽도 이로 약하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이동해서 어떻더라? 태평양 한가운데 가요? 더운 물이 모여있는 형상이란 얘기야. 그럼 얘는 어떠니? 여기에 구름이 생겨 비가 내리게 되겠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수온이 원래 서태평양은 수온이 높아서요 저기압이었던 건데 수온이 내려갔네. 기압이 어떻게 되니? 원래보다 증가합니다. 반면 얘는요 원래 수온이 낮았던 건데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보다 기압이 고기압이었다가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에서 동태평양, 서태평양은요 비가 많이 내렸지. 왜? 저기압이라. 근데 기압이 올라가게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수량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어 버려. 반면 동태평양은 고기압이라 비가 잘 안 내렸는데요 원래보다 기압이 낮아져가지고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늘어나 버리게 된 거야.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경우에 어떻더라? 비가 많이 내리던 지역이 안 내리게 된 거지. 뭐요? 가뭄이 찾아와 버려. 극단적인 경우. 반면에 비가 안 내리다가 많이 내려버렸네. 안 내리던 곳에 많이 내려 홍수가 생겨버린다고. 홍수가 나버린다고. 이해됩니까? 또 아울러. 잘 봐봐. 이렇게 수온이 높아졌대. 높아지게 된다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동태평양이 뭐라 그랬니? 수온이 낮아서요? 영양염류가 많아 좋은 어장으로 쓰였겠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수온이 높아져요. 영양염류의 양이 많아 적어져 버려. 우와! 그 결과 어떻더라? 어획량이 줄어들어 버린다. 페루 큰일 났어. 어업으로 못 먹고 살게 돼버렸다. 이 얘기라고. 자, 지금 이렇게 남동무역풍이 약화된 현상. 남쪽대륙 약화에 의해 어떻더라? 평상시랑은 다르게 나타났지. 기본적인 원리는 얘 때문입니다. 자, 근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 뭐냐? 페루는요 예전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나라야. 남아메리카 대부분이. 브라질을 제외하고 브라질만 포르투갈 지배를 받았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거든.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야. 국교가 천주교. 보통 우리 헐리우드 영화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기잖아, 그지? 뭐라 그래? 오 마이 갓 하지, 그지? 좀 더 놀랄 때는 뭐라 그러니?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외치단 말이야. 우리말로 지겨가 뭐니? 오 하나님, 오 주여 뭐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지? 어느 날 페루의 어부가 동태평양 앞바다에 나가가지고요 그물 낚고 있었단 얘기야. 근데 원래 얘는 뭐더라? 수온이 낮기 때문에 주로 어떤 어종이 잡혔겠니? 한류성 어종이 잡혔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페루 어부가 동태평양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어기야 뒤야 그물을 끌어당기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원래는 뭐였니? 한류성 어종이 잡혔던 적이 있잖아. 근데 이러한 현상이 수온이 올라감으로 인해 어떻더라? 생전 보도 못한 난류성 어종이 그 물에 턱 하고 잡힌 거야. 페루 어부 입장에서 깜짝 놀랐지. 왜? 생전 처음 보는 물고기니까.
깜짝 놀라요? 미국에서 영어권에는 뭐라고 그러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한데 있지, 그지? 스페인어권에서는 뭐라고 하냐? 엘니뇨라고 한 거야. 엘니뇨가 뭐니? 아기 예수. 아기 예수. 또는 남자아이 이런 뜻이래. 어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한 거랑 똑같은 거야. 뭐라 했다고요? 엘니뇨라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자? 엘니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니뇨. 엘니뇨. 자, 캡틴이 이런 에피소드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왜 엘니뇨? 오 마이 갓! 외친 거야. 물고기가요? 원래 잡던 한류성 어종이 아니라 뭐다? 난류성 어종. 왜? 수온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리 팁을 주자라면요. 그래. 평상시가 수온이 낮고요. 엘니뇨가 일어나면 무역풍 약화. 수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엘니뇨냐 아니냐? 평상시냐 엘니뇨냐? 판단하기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뭐다? 동태평양의 수온인 거야. 뭐 떠올려라? 엘니뇨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반면 어떤 현상들도 일어나는 거냐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자, 남동무역풍이요 평상시보다 약화된 게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는요. 남동무역풍이 어떻게 됐다? 평소보다 강해져 버렸대.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상기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남적도 해류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강해지겠지. 그러면 결국은 뭐였습니까? 해류가 쏴 해서 어디서?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동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해요? 쏴 하고 어떻게 돼? 더 많이 이동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원래 평상시 해수면 높이 차이가 이 정도였다라면 어떻게 되겠냐? 더 높이 차이가 커져버리겠지. 극단적으로 그리자라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수면이 나타나는 꼴이래. 그럼 끝났네. 더 설명할 거 없단 말이야. 자, 바로 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해수면이 많이 낮아지고 많이 높아져.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여기서 해수 용성도요. 쏴 잘 일어나 버리겠지. 그러면 결론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어떻게 되니? 더 많이 낮아져 버린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동해로서로 흐르면서 태양 복사를 먹었던 바닷물들이 서쪽으로 더 쏠려버림으로 해서 어떻게 됐냐? 얘는 수온이요 평상시보다 쏴하고 더 높아졌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결국 끝났네. 어떻다고요? 얘가 더 차갑게 되는 거고요. 더 뜨겁게 돼버리는 거니까 얘는 뭐 되겠냐? 더더욱 저기압이 되겠지. 얘는 더더욱 고기압이 되겠지. 그럼 당연히 비가 많이 내려 안 내려? 많이 내려. 극단적으로요 어떻더라? 서태평양이 홍수가 나버리고요. 동태평양이 뭐 돼버리니? 가물어져 버린다는 얘기라고. 다시 한번. 지금 여기 나온 이 현상은요 뭐다? 엘니뇨의 반대 현상이지. 엘니뇨가 뭐라고요? 남자아이란 뜻이었대. 그럼 얘는 남자아이 반대 뭐라고 하자요? 여자아이 뭐라고 합니까? 라니냐라고 합니다. 엘니뇨, 라니냐. 자, 그래서 실제 문제 대부분 나올 때요 뭐다? 잘 봐. 평상시 엘니뇨, 라니냐 세 개 보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평상시 상황이 좀 더 심해지는 게 라니냐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뭐다? 평상시랑 엘니뇨를 비교하거나 또는 라니냐랑 엘니뇨를 비교한다고. 세 개를 동시 비교한 경우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다? 얘도 봐봐. 어떻게 됐냐? 동태평양의 수온이 어떻다고요? 낮다라고. 그래서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요? 그럼 뭐다? 평상시 하면 아니냐? 높아요? 뭐에 해당한다? 엘니뇨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고요. 라니냐 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평상시에 더 오버된 상황이다. 정리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아하. 평상시 엘니뇨 라니냐. 자,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116페이지 교재 빈칸 옳은 거 틀린 거 다 고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암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정리가 다 됐으리라 믿고요. 라니냐를 살짝 지우고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
이런 얘기들. 자, 조금 예민한 얘기라 가지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뭐에 관한 얘기? 적도 반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적도 반류. 적도 반류가 뭐였죠? 적도 반류가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봐봐. 이렇게 얘가 어디라고요? 위도 영도라고 치면 남태평양에는 뭐 흘렀니? 이렇게 남적도 해류가 흘렀고요. 북태평양에는 뭐 흘렀니? 북적도 해류가 흘렀지, 그지? 그 결과 바닷물이 어느 쪽? 서쪽으로 싹 쏠려 서태평양, 동태평양 차이가 이렇게 나지. 이러한 높이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 어디로요? 적도에서 반대로 흐르는 해류에 있었잖아. 이게 뭐였냐? 적도 반류라고 불리는 놈이었잖니. 게다가 적도 반류가 흐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적도 반류는 뭐 때문에요? 해수면 높이 차이에 의해 흐르는 경사류예요 라고까지 얘기했었지. 기억납니까? 해수면 높이 차이에 따른 뭐다? 경사류예요. 그러면 잘 봐. 지금 평상시 같은 경우는 높이 차이가 엘니뇨보다 어떠냐? 크겠죠. 그러면 잘 봐라. 평상시에 적도 부근에 흐르는 적도 반류의 세기가 이렇게 흐르는 적도 반류 세기가 셀까요? 약할까요? 얘랑 비교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흐르는 뭐 있다? 적도 반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적도 반류가 강할까 약할까? 평상시가 강하니 엘니뇨가 강하니? 높이 차이가 누가 커? 경사류라며 얘가 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의외로 관측되는 현상대로면 평상시가요 적도 반류가 약하고 엘니뇨일 때가 더 강하다는 얘기야. 좀 예민해. 민감한 얘기라고. 뭔 얘기냐? 분명 적도 반류는 해수면 높이차 때문에 일어나는 경사류가 있거든. 높이차이 크면 많이 흘러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요 반대로 나타나더란 얘기야. 왜? 자,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적도 반류라는 게 결국은 뭐다? 경사류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얘도 어디로 흐르는 거니? 어디 흘러? 해수면을 흐르는 표층해류가 된다고. 적도 반류가 뭐냐? 표층해류 맞아요, 아니에요? 맞단 말이야. 그 표층해류라면 뭐에 영향을 받니? 이렇게 적어볼까? 표층해류, 뭐가 표층해류야? 그래요. 적도 반류도 경사류이긴 합니다만은 분명 뭐다? 표층해류란 말이야. 그럼 표층해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니?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적도 반류가 흐르는 곳에 부는 바람은 뭐니? 뭐예요? 무역풍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무역풍은 남반구도요 남동무역풍, 북반구도요 북동무역풍이 불거든. 전부 다 무역풍은 뭐더라? 동풍 계열이란 말이야. 적도 반류는 어디로 이동하냐? 어디서 이동해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건데 바람은 뭐다? 동풍 계열이야. 다시 한번. 적도 반류가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데 무역풍이 이렇게 분단 말이야. 뭐하냐? 상충하는 꼴이란 얘기지. 그 얘기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람이 어떨수록 강할수록 오히려 이 표층에 이르는 강해 약해? 약해지는 꼴이란 얘기라고. 왜? 적도 반류의 방향과요 무역풍의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와닿니? 와닿아요? 따라서 어떻더라? 이러한 영향 때문에 얘 보세요. 얘는 뭡니까? 무역풍이 강하죠? 적도 반류 많이 방해하죠? 반류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반면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적도 반류, 무역풍이 약해. 적도 반류가 이런 거 방해하는 정도가 작단 말이야. 잘 흐르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라고요. 경사류 개념만 가지고 설명하기로는 어려워요. 뭐 때문이다? 바람의 영향을 덜 받냐, 더 받냐? 요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는 얘기. 그래서 아마 경사류라는 정확한 개념도요 시각 2에 나온 내용이라 원과목이 잘 안 다루긴 할 텐데 아마 고등교육과정 상에서는요 뭐에 관한 얘기? 적도 반류가 경사류야 라고 알려줘 놓고 경사류 원리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지간해 가지고는 뭐다? 수능 문제 아니 나올 거야. 아니 나올 건데 딱 한 번 평가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가. 그때는 적도 반류가 세요 약해요 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물었냐 하면 이렇게 표현했대. 적도 반류의
적도 반류에 뭐가요? 열 수송량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었대. 자, 봐봐. 적도 반류도 결국은 적도에 흐르는 해류이기 때문에 열을 많이 먹으면 해수일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러면 적도 반류가 이렇게 잘 이동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뜨거운 바닷물이 동쪽으로 쏠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결과는 어떠냐? 남적도 해류에 의해 뜨거운 물이 이쪽에 있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적도 반류가 이 열을 옮겨갔냐, 못 옮겨갔냐? 못 옮겨간 꼴이라고. 이해돼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적도 반류가 강해요 라는 얘기를 어떻게도 표현했다고요? 적도 반류에 뭐가요? 열 수송량이 증가 감소. 증가했다라고 표현한대. 원래는 남적도 해류 때문에 뜨거운 물이 어디로 가야 돼? 서태평양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됐냐? 남적도 해류 방향으로 싹 가지 못하고 여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다? 적도 반류가 열을 수송한 꼴이에요 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평가가 딱 한번 기출됐을 때도요, 뭐다? 뜨거운 바닷물이 여기라고 정확하게 알려준 다음에 요 얘기가 지문으로 나왔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점점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캡틴이 좀 욕심내가지고 준비를 한 얘기입니다. 감히 이건데 다른 데서 해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교재에 많이 나와 있는 얘기고요. 정리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평상시에 엘니뇨만 비교하신다면 뭐다? 라니냐는 평상시랑 뭐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자. 평상시가 일어나면 심하면 뭐가 된다고요? 라니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거다, 그지? 그래서 무역풍 강해, 무역풍 약해, 남적도 해류 강해, 남적도 해류 약해, 동태평양 용성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수온이 낮아요? 높아요? 까지 정리가 됐나요? 다시 한번. 어디 기준으로요?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요? 높아요? 가지고 뭐다? 평상시 라니냐 또는 높아요? 엘니뇨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좀 더 플러스 알파 적도 반류 얘기까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고요. 우리는 117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두 문제 도전! 자, 117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볼게요. 자, 여기서도 아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뭐 평상시, 엘니뇨, 라니냐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한 경우가 없다 그랬지, 그지? 평상시와 비교한 누구래니? 라니냐와 엘니뇨라고. 자, 근데 엘니뇨, 라니냐를 비교할 때 뭐 판단하라고요? 그래. 동태평양의 온도, 동태평양의 수온을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했었지. 자,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가 뭐냐? 평상시랑 동급. 그렇다면 동태평양의 원래는 뭐였다? 한류성 오종이 잘 잡혔다 그랬지. 수온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건조하고 서늘해요? 나가 뭐가 되겠니? 평상시가 업그레이드 된 라니냐. 수온이 올라갔네요. 얘가 뭐에 해당한다? 엘니뇨에 해당할 거예요. 끝났네. 엘니뇨가 가, 라니냐가 나가 될 수밖에 없겠네. 자, A해역의 강수량, A해역이 어디입니까?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부근이 될 텐 거니까 강수량은 당연히 건조해요, 습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뭐다? 우리는 라니냐가 더 커요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왜? 다시. 지금 얘가 서늘히 뭐에 해당하게? 고기압. 습해요? 왜? 저기압이라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면 얘가 건조했다는 얘기는 비가 안 왔어요. 뭐 때문에? 고기압. 얘가 뭐 됐다? 저기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남적도의 일세기는 누가 강합니까? 당연히 라니냐가 강해야 되겠죠. B해역이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이 얘기가 곧 뭔 얘기인 거냐면 원래 B해역은 어땠습니까? 차가워야 되는 건데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생겼다라는 거는 뭐다? 용승 잘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잘 안 일어났다. 당연히 누가요? 가가 더 높아야 되겠죠. 마지막 A과 B의 개수의 높이 차는 당연히 누가? 남적도 해류가 보다 강한 나가 더 차이가 크겠네요. 쏴! 하고 이동할 테고요. 쫄쫄쫄쫄쫄 이동할 텐 거니까.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이어서 117페이지 두 번째 기출문제. 자, 여기서는 뭐다? 엘니뇨 라니냐를 구분짓게 되는 동태평양 페루가 그냥 바로 나와 있네.
자, 수온과 플랑크톤. 결국은요, 플랑크톤이라는 게 뭐다? 그래, 영양염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플랑크톤이 많을 때 뭐다? 어획량이 풍부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온이 누가 높니? 얘가 높고요. 얘가 낮아요. 낮은 얘가 뭐가 해당하겠다? B가 뭐다요? 평상시에 해당하겠고요. 수온이 높아졌네. 얘가 뭐요? 엘니뇨가 되겠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온이 높은 얘가 저기압이 발달할 테고요. 낮은 얘가 고기압이 발달할 텐 거니까 강수량이 누가? A가 더 많겠고요. 영양염류는 뭐다? 수온이 낮을수록 플랑크톤이 많네. B가 많겠네요. 다음, 남동물색에는요. 왜 얘가 수온이 낮아요? 남쪽도 해류가 쏴 빠져나가 빈 공간을 용승으로 메워주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남동물색이가요. B가 더 강하겠네요. 다음, 적도반류의 수송량은 얘기했었지, 그지? 얘랑 얘 중에 무역풍이 누가 세다고요? B가 세. 무역풍은 뭐다? 적도반류랑 반대되는 방향으로 부는 거기 때문에 무역풍의 방향과 적도반류 방향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무역풍이 B가 세요? 그러면 적도반류는 오히려 B가 더 약하게 되겠다. A가 더 강하게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적도반류 세기는 뭘로 판단하라? 표층해류이기 때문에 경사류이긴 하지만 무역풍의 영향, 무역풍의 방해를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판단하시는 게 쉽게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대단원, 3단원, 기후변화, 정확하게는 지구환경변화가 마무리되었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 특히나 엘니뇨 라니냐는 무조건 3점짜리 기출이 됩니다. 수업 내용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암기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자신만의 것으로 습득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첫째 단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캡틴 심성입니다.